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삼독학교 제3독 1일차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4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1독제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좀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자라고 했고요. 2독제에는 반복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진행될 때 그것을 평행법이라고 한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반복이 진행될 때 그것을 평행법이라고 한다. 평행법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전에 너무 많은 사전 지식들이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다 보니까 본문이 분명히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러한 선입견들 때문에 본문이 이제 왜곡되어 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계속 줄쳐본 거예요. 계속 평행을 찾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조했구나. 이 싸움입니다. 사실 이 싸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성경한테 항복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한테 빨리 항복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사실 이독제에서 많이 항복을 했다면 우리가 뭐 10도까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3독제에서는 이제 흐름을 따라서 읽는 건데 이게 이독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독제에서는 그 분량에서 반복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거기만 본 거예요. 나무만 막 본 거예요. 막 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나 주제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제가 진도표를 이제 올려드렸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주제별로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이제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것은 어쨌든 주제별로 한번 보려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대체로는 주제별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앞으로 7번 더 읽겠죠. 이걸 포함해서 8번 읽지 않습니까? 1장에서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4대 사건이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게 공식표는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1장에서 11장,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있죠, 타락 있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고가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거. 그게 좀 확장되면 이제 4대 사건인데, 저는 이 4대 사건 안에 성경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거의 다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있잖아요. 이제 심판도 있고 창조도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는 이독에서는 한자 이렇게 한 본문 한 본문 이렇게 평행을 찾기 위해서 단어에 좀 집중했다면 3독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주문한 대로 반복되는 것에 색칠만 잘 해놨다면 그걸 연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 뭐 저도 딱 지금 성경책을 펼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1장에서 11장을 관통하는 게 뭐냐? 번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에덴 동산 밖에서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노아에게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법들을 연결하는 거죠. 산을 봤다면 이제 산맥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번성하다라는 것과 꽈배기처럼 꼬여서 같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보입니다. 계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많아지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고 편만하고 그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되는데
계보라는 것이 딱 꼬여 있죠. 그래서 5장이라든지 또 10장입니까? 계보가 등장하는 게 뭐냐? 계보는 무엇입니까? 두 라인이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로 나눠집니다. 계보는 의미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계보 속에서 두 개의 라인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번성이라는 점들을 연결해서 이 1장에서 11장의 큰 산맥을 만들었는데 그 번성을 가만히 보니까 계보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계보를 살살살 풀어보니까 두 개의 라인이 있더라.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라인이 있더라. 근데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구원을 받고 뱀의 후손은 심판을 받더라. 그렇죠? 뭐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담과 뱀. 그렇죠? 노아와 세상.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과 함. 함의 계보에서 바벨탑이 나오죠. 그리고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데 거기 탁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게 뭐냐? 계보다. 근데 계보를 살살 풀어보니까 두 개의 라인이 나오는데 구원과 심판이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일정한 패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죠. 노아가 구원받으니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읽어가겠지만 이 계속해서 번성해져 가는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이 계보는 이제 구원의 계보고 어떤 계보는 심판받을 뱀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 때 저게 어느 편인가, 어디 라인인가, 어느 계보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삼독제에는 너무 한 문단, 한 단어 갇히지 마시고 이제 쭉쭉 넘어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7, 8, 9, 10번 이제 한 10독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펴도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그 평행법들의 점들을 이어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삼독은 굉장히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번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상을 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합시다.